안녕하세요. 제1회 친환경 금속 소재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연구 발표회에서 3세대 초고강도 강판의 변형장 형성에 따른 수소치성 거동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고려대학교 송상윤입니다. 제 지도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손석수 교수님이시고 산호체 멘토는 현대제철 기술연구소 김혜진 책임연구원님이십니다.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 자동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자동차 강판의 고강도 및 고연신율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고, 이에 따라 기계적 물성이 훌륭한 3세대 초고강도 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초고강도 강은 금속에 수소가 주입되었을 때 발생하는 취성현상인 수소취성현상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수소취성 연구가 행해져 왔는데요. 이 많은 수소치성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은 바로 이 초기 조직의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이 수소치성 억제에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점입니다. 따라서 이러한 초기 조직의 잔류 오스테나이트의 성질을 변화하여서 수소치성을 개선시켜 왔는데요.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수소치성 평가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, 이는 바로 주로 이 초기 조직에 대해서 수소치성 평가가 수행되어 왔다는 점입니다.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바로 이렇게 자동차 강판에는 성형이 가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. 자동차 강판에 성형이 가해지게 되면 이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변태를 하게 되어서 오스테나이트가 사라지게 되고, 이렇게 되면 이 초기 조직을 기준으로 한 이 수소치성 평가는 이 자동차 강판의 수소치성 민감도에 대해서 대변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. 그래서 따라서 이 자동차 강판의 수소치성 민감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변형 미세 조직과 수소치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파악이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따라서 저는 이 상관관계 파악을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강제를 설계를 하였습니다. 첫 번째 강제는 이 QP1 강제로 마르텐사이트 기지에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존재하는 조직이고, 두 번째 강제는 이 QP2 강제로 이 마르텐사이트에 페레트가 존재하게 되고, 마찬가지로 QP1과 비슷하게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존재하게 되는 조직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설계된 두 가지 QP1과 QP2 두 강제에 대해서 이 잔류 응력에 의한 취성 평가를 위해서 컵 성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. 또한 이 각 강제에서 잔류 응력에 따른 지연 파괴에 영향을 보기 위해 성형 조건을 달리하여서 이렇게 드로잉 레이시오를 조절하여 잔류 응력을 조절을 하였습니다. 다만 이 드로잉 레이시오 1.6 이상부터는 이 성형 도중에 포밍 크랙이 발생을 하여서 최종적으로 드로잉 레이시오를 1.3, 1.4, 1.5로 조절을 하여서 침지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. 다음은 컵 침지 결과입니다. 두 강제 모두 드로잉 레이시오 1.3 및 1.4에서 균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이는 곧 낮은 잔류 응력 하에서는 이 지연 파괴 민감도는 비슷하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. 하지만 드로잉 레이시오 1.5에서는 이 균열 개수 및 균열 생성 위치가 두 강제에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이는 곧 조직 차이에 따른 지연 파괴 양상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QP1, QP2 강의 드로잉 레이시오 1.5 시편 총 3개에 대해 침지 시 균열 생성 모식도를 이렇게 그려봤는데요. 이 QP1은 TD에서 균열이 먼저 발생한 후에 RD에서 균열이 생성되는 반면, QP2는 균열이 RD 방향에서 균열 저항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따라서 이 지연 파괴 양상은 두 강제에서 다 TD 방향에서는 균열이 취약하게 되나 이 RD 방향에서는 이 QP2만 이 균열 저항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따라서 이 QP2에서 RD 방면에서 균열 저항성을 가지므로 QP2가 QP1보다 균열 개수가 더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, 이에 따라 QP2에서 지연 파괴 물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다음은 두 강제의 다른 지연 파괴 양상의 원인을 알기 위해 RD 기준으로 0도, 45도, 90도 방향에서 인장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. 항복 강도 같은 경우 이 QP1에서는 방향과 무관하게 1000MPa의 강도를 가졌고, QP2 또한 방향과 무관하게 이 800MPa의 강도를 가져서 이 QP1에서
QP2보다 200MPa가량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인장 강도와 연신율의 경우 QP1의 경우 방향별로 비슷한 반면 QP2는 RD 방향에서 다른 방향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 지연 파괴 양상의 상세한 원인 파악을 위해 FEM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.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 최대 주응력 결과인데요. 이 두 강제에서 다 RD에서 TD 방향으로 갈수록 증가하나 QP2에서 증가율이 더 높고 그리고 소폭이지만 RD 방면 밸류가 조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따라서 앞서 지연 파괴 양상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두 강제에서 다 TD 방향에서 균열에 취약을 하게 되고 이 RD 방향에서는 QP2에서만 저항성을 가지므로 이는 곧 최대 주응력 결과와 상항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차이나는 지연 파괴 양상의 원인을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두 강제의 드로잉 레이시오 1.50편에서 RD 기준으로 0도, 45도, 90도 방향에서 EBSD 조직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. 먼저 평균 KM 값을 보시면 두 강제에서 모두 RD에서 TD로 갈수록 값이 증가를 하게 되나 QP2 0도 방향에서 값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는 곧 최대 주응력 결과와 상항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이를 통해서 두 강제에서의 지연 파괴 양상의 차이는 조직학적 원인의 기인함이 확인됩니다. 다음은 페이즈맵 결과인데요. 이 두 강제 모두 방향과 무관하게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거의 모두 변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따라서 두 강제에서 지연 파괴 양상의 차이는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아닌 다른 조직학적 원인에 기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방향별 지연 파괴 양상이 다른 원인을 보기 위해 두 조직에서 텍스처 정보를 분석을 하였습니다. 먼저 ODF 맵, IPF 맵 결과 QP2에서 QP1보다 111, 111 텍스처가 훨씬 발달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QP1에서는 풀 마르텐사이트 조직, 그리고 QP2는 이 마르텐사이트에 페라이트가 더해진 조직이므로 이와 같은 텍스처는 이 페라이트 때문일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페라이트 조직이 이 텍스처 발달의 원인으로 예상이 되므로 조직별로 이렇게 마르텐사이트와 페라이트로 나눠서 ODF 맵을 재분석을 하였습니다. 결과를 보시면 이 QP1, QP2의 마르텐사이트에서보다 QP2의 페라이트에서 텍스처 발달이 훨씬 심하고 그리고 앞서 나타난 111, 112 텍스처 또한 이 페라이트에 기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따라서 이를 통해 QP2에서 특정 방향으로 집중되는 균열의 조직학적 원인은 이 텍스처 발달을 야기한 페라이트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. 다음은 이 QP2 페라이트 조직에서 슈니드 팩터 맵을 분석한 결과입니다. 이 페라이트 맵에서 각각 0도, 45도, 90도 방향의 슈니드 팩터 맵 배상 시 이 에버리지 슈니드 팩터가 이 45도와 90도 방향으로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컵 성형을 했을 때 고려를 하게 되면 이 QP2의 연질상인 페라이트에 우선적으로 변형이 가해지므로 이 QP2에서 45도, 90도 방향에서 집중되는 균열은 해당 방향에서 페라이트의 높은 슈니드 팩터로 인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앞서 페라이트에서 이 QP2 페라이트에서 크게 세 방향으로 텍스처 발달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이 세 가지 텍스처 중에 어느 것이 0도 방향으로 이 슈니드 팩터 값이 낮아지게 되는지, 어떤 조직이 슈니드 팩터 값이 낮아졌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ODF 맵과 이 슈니드 팩터 맵을 코릴레이션을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먼저 가운데 5, 5, 11, 5, 16, 5 텍스처의 경우 방향별로 크게 슈니드 팩터 밸류가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. 따라서 해당 텍스처는 45도, 90도 방향으로 균열을 집중시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이 텍스처의 경우 방향별로 슈니드 팩터 밸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.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텍스처 또한 45도, 90도 방향으로 균열을 집중시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 하지만 이 마지막 가장 왼쪽에 2, 2, 3, 12-2 텍스처의 경우 이 0도 방향에서 확연히 슈니드 팩터 값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따라서 해당 텍스처가
45도, 90도 방향으로 균열을 집중시킨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. 즉, 이 해당 텍스처로 인해 0도 방향에서 균열 전파 저항성이 증가하였으므로 이 QP2가 QP1보다 균열이 적게 생성되어서 지연 파괴 물성이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0도 방향에서 휴미디티 팩터 값이 낮은 텍스처를 가지는 이 페라이트 조직이 어떠한 공정에서 생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레퍼런스 ODF 맵과 비교 분석을 해야 하는데요. 이 112, 1, -1, 0 텍스처는 이 재결정 텍스처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따라서 이 공정을 고려했을 때 이런 재결정으로 발달되지 않은 텍스처는 QP 그 이전의 공정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그래서 따라서 이 텍스처가 어떠한 공정으로 발달되는지에 대한 규명이 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활용이 가능하다면 잔류 응력에 의한 수소치성 민감도 개선의 한 가지 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.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. QP2 페라이트에서 RD 방향으로 휴미디티 팩터가 낮은 특정 텍스처가 발달됩니다. 그리고 이 페라이트 조직의 텍스처 발달은 QP2 강제의 전체적인 텍스처 발달로 이어집니다. 이에 따라 이 딥드로잉 성형 시 RD 방향에서 낮은 응력이 걸리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QP2에서 지연 파괴 물성이 향상되었습니다.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